재산을 아들에게 다 줬더니 노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졌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참 자주 듣는다. 특히 60대 초반, 아직 건강은 괜찮고 자식은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부모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같은 선택을 한다. 재산을 미리 아들에게 넘긴다. 집을 증여하고 현금을 보태주고 때로는 사업 자금까지 밀어준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하다. 이제 자식 걱정은 끝났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불안은 줄지 않고 선택지는 점점 사라진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사랑과 자산 결정을 헷갈린 순간. 부모가 재산을 미리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미안함 때문이다.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내가 있을 때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나중에 상속세 낼 바엔 지금 주는 게 낫잖아. 이 말들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 결정을 자산의 관점이 아니라 감정의 관점으로 내린다는 데 있다. 자산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균형이 깨진다. 특히 노후 자산은 더 그렇다. 노후 자산의 본질은 단 하나다. 앞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크기.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자유를 한 번에 포기한다. 재산을 다 주는 순간 노후의 구조는 바뀐다.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 노후의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에는 집이라는 거점이 있었고, 현금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었고, 선택권이라는 권력이 있었다. 하지만 증여 이후에는 집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돈은 요청해야 하는 것이 되고, 선택은 눈치가 된다. 이때부터 노후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변한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다. 돈을 직접 쓸 수 없어서 힘든 것이다. 말은 못하지만 눈치가 생깁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들이 잘해요. 불편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있다.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죠. 이제는 뭘 하나 결정할 때 말이 조심스러워요. 이게 바로 증여 후 노후의 가장 큰 변화다. 경제적 의존은 곧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진다. 병원 하나 더 가는 것도,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집 수리 하나 하는 것도, 이제는 내 판단이 아니라 아들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자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산이 주던 심리적 안정감이 사라진 것이다. 자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구조가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이야기는 불효자식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기가 없고 책임감도 있으며 처음에는 정말 잘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아들도 나이를 먹고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 교육비와 대출 부담이 늘어난다. 그때부터 우선순위는 바뀐다. 의도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구조를 미리 계산하지 않는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이 믿음 하나로 노후를 걸어버린다. 노후 자산의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통제권이다. 자산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의 크기가 아니다. 재산을 내가 통제하고 있느냐다. 월 200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쓰는 돈이면 안정감이 생긴다. 반대로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남의 명의면 불안해진다. 재산을 미리 넘기는 순간 부모는 자산의 소유자에서 자산의 이해관계자로 바뀐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잔인하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상담을 하다 보면 후회가 가장 크게 몰려오는 순간이 있다. 바로 아플 때다. 몸이 아프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예민해진다. 그리고 이때 부모들은 깨닫는다. 아, 내가 나를 지킬 돈이 없구나. 요양 선택, 병원 선택, 간병 방식,
모든 결정이 돈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부모들은 말한다. 그땐 잘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럼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걸까? 절대 아니다. 문제는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한 번에 다 준다는 방식이다. 자산은 나누어 주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증여하되 전부 주지 않고 지분 유지하되 일부만 이전하고 현금 흐름은 끝까지 자신이 준다.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노후 자산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노후를 지키는 부모들의 공통점.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부모들은 공통점이 있다. 자식과의 관계를 돈 위에 올리지 않는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선을 분명히 긋는다. 도움은 주되 주도권은 넘기지 않는다. 이런 부모일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오히려 오래 유지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산을 끝까지 쥔 부모가 가족 관계도 더 안정적이다. 결론 재산을 준 순간 노후는 자동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 재산을 아들에게 다 줬다고 해서 노후가 평안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운에 맡겨진 상태가 된다. 자식의 성격, 자식의 경제 상황, 자식의 가정 문제. 이 모든 변수 위에 내 인생의 후반부를 올려놓는 셈이다. 자산은 사랑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노후는 계산 없이 맡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성공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자산 통제력 위에 세워진다. 이걸 지킨 부모의 노후는 다르다. 그리고 이걸 놓친 부모들의 후회는 생각보다 너무 늦게 찾아온다.